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어저께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굉장히 살벌한 사설을 썼습니다. 요약하자면 박근혜 묻고 가자 그 소리입니다. 조선일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들이 이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의 영향력은 굉장히 무시해요. 그런데 조중동의 영향력은 뭐 거의 성경 말씀처럼 떠받듭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발언을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하면 이것은 야권에 대한 지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지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또 트럼프는 문재인더러 너 죽을래 살래 하는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사설을 이제 첫 머리부터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머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조국 사태와 현재의 대북 안보 상황은 국민에게 불신과 불안감을 준다. 지지는 맹신적이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맹신적이고 문재인에 대한 반대는 경멸 수준이다. 뭐 그렇게 썼습니다. 일단 이 첫 머리 자체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첫 머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문재인 586 정부는 저들의 세계관, 문명관이 얼마나 병적인지 스스로 드러냈다. 한미동맹 파탄, 평화통일 거짓말, 경제 폭망, 조국의 위선, 대일 정책의 붕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그들의 병든 세계관, 문명관에 바탕한다. 민족, 평화, 진보, 페미니즘, 환경, 반일 이 모든 화려한 수사 밑에는 사람을 폭도로 타락시켜 지배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세계관, 전체주의 문명관이 어른거리고 있다. 이제 다수 국민은 이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은 구역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환멸과 증오. 이것이 현재 다수 국민의 정치십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때려야 된다고요. 지금 김대중 주필의 사설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다 이러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봐라 이상하네. 대한민국 해체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타락시켜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네. 이것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문재인 586 집단의 실제 문제의 본질은 정책을 오판하고 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세계관 문명관 자체가 사람을 개돼지스러운 폭도로 타락시켜서 지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적인 거고 이거를 처음에 딱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싸움은 세계관과 문명관을 둘러싼 싸움이다. 그 본질이. 이걸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정책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이렇게 안이하게 이제 밑자락을 한 자락 깔죠. 왜 그러면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깊고 심오한 얘기로 배경을 못 깔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나 한번 살펴보죠. 내년 4월 15일 총선은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좌파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더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다. 한국당은 이 선거를 문 정권의 실정을 틈탄 야당 정치인 각자의 입신과 양명 기회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의 맥을 끊는 자세, 문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 전략의 제일 중요한 뜻이 돼야 한다. 제1의가 돼야 한다. 이것도 무지하게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조선일보 정도의 핵심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이 정도 급은 돼야 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은 작게는 의석수를 둘러싼 싸움이고 크게는 문재인 586 집단의 유사 전체주의에 대한 전면전이다. 그 전면전의 결과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이제껏 존재한 바 없는 독립적 유권자 조직의 탄생이다. 특히 선거구별로 작게는 수십 명에서 크게는 200~300명의 생활인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구의원 자리, 도의원 자리 혹은 사업 이권을 위해 후보와 의원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노선, 가치, 원칙을 위해
후보와 의원을 이끌어가는 현상이 여러 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환멸과 증오를 이 같은 창조적 열정 및 형태로 바꾸어내야 한다. 이제껏 존재한 바 없는 존엄한 개인들의 자율적 자치조직의 탄생, 이것이 내년 선거의 핵심 전략 과제이다. 이 전략을 사용해서 의석수에서 대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 열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제껏 존재한 적 없거든요. 보통 이제 저쪽 그러니까 깡통진보 문재인 586 집단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선거구 차원에서 파고들어 가지고 조직을 시도한 지가 20-30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권이요. 거기서는 딱 정당 조직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거의 대부분이 선거구 자판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판기. 선거철 되면 돈 집어넣으면 가동되고 돈 안 집어넣으면 가동 안 되고 선거 운동원들 돈 받고 유료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저쪽이 워낙 드세게 설치니까 의원들이 짭으로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저쪽에 찍혀서 골로 갈까 봐. 왜 그러면 이걸 받쳐주는 지역 자유시민의 흐름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악구에 그 인원고등학교 사건 터졌을 때 관악구에 교회가 나서서 학생 보호한 적 있냐? 그 사건 터진 후에 사찰이 나서서 보호한 적 있냐? 성당이 나서서 보호한 적 있냐? 어른 조직이 나서서 보호한 적 있냐? 하다못해 조기축구에 몇 개라도 나서서 보호한 적 있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쪽의 문제는 선거구 지역사회로 딱 내려갔을 때 자율적 자치 행태가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 때는 그게 살아날 수 있다고요. 처음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탄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것이 한국당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야당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일을 가지고 김대중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한계에 대해서는요, 국민들이 구역질을 하고 있고 환멸을 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생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의 그 분노, 20대 청년의 분노, 그거를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 선량 후보들이 이해나 해요? 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걸 왜 거짓말을 못하잖아. 이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분노를, 이런 증오를, 이런 환멸을, 그건 다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야, 우리 힘내서 이제 우리 한번 자율적 그런 자치 능력을 한번 함양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창조적 방향으로 다시 바꿔내는 것.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접근하면 필승한다. 이 얘기를 써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씨.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피상적이고 천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 관점이 피상적이고 천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죠. 뭐라고 했냐? 이거 무지하게 살벌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김대중에 의하면 탄핵은 문재인 586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중동이나 혹은 지금 야권에서 옛날 구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인정을 해준 거다. 즉 탄핵에 찬성한 거는 염치 때문에 찬성한 거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4.15 총선의 둘째 의의는 한국당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박근혜다. 3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을 때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식 좌파 세상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처신했던 보수 우파는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그 탄핵 물고 튼 게 조중동하고
김무성, 유승민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마치 그 밖에서 일어났고 그거 문재인 586 집단이 주도했고 그냥 그게 박근혜 리더십에 문제가 많아서 탄핵에 그냥 찬성한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당한 얘기하고 있다니까 김대중 씨가. 마지막 얘기 보죠. 좌파의 특징은 어떤 부끄러움과 거짓이 드러나도 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뻔뻔함에 있는데 반해 보수 우파는 자기들의 실책과 민낯이 드러날 때, 즉 박근혜 리더십의 실책과 민낯이 드러날 때 고개를 숙이고 탄핵에 반대하지 않고 물러서는 염치를 지녔다. 탄핵에 찬성하는 염치를 지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것이 우파의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우파와 문재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좌파의 차이이기도 하다. 자, 피상적인 얘기로 앞자락 깔아놓고 이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김대중이라는 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4.15 총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박근혜다. 3년 전 조선중앙동아 포탈이 나서서 인격살인을 선도했고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헌재에 의한 탄핵 인용, 검찰 법조계에 의한 인민재판의 물꼬를 텄다. 조중동이 물꼬 트고 이거 다 앞에 선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촛불 찬양하고. 이제 조선중앙동아 포탈이 이를 반성해야 한다. 그때 조선중앙동아는 박근혜를 망가뜨리고 반기문을 세우면 의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 조중동이 최상의 포식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차상위 포식자가 되는 과두집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망상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586 집단에게 권력을 가져다 바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반기문이 맥없이 물러났으니까. 조중동은 통렬하게 탄핵을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 586의 특징은 평양을 섬기며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점이라면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주류 제도권 최상위 집단의 특징은 실책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잡아댄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문재인 586 집단과 주류 제도권 최상위 집단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 정도는 써야지 김대중 씨. 연세 드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뻔뻔하게 탄핵은 586 문재인 586이 주도를 했고 박근혜 문제 많아가지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탄핵에 마지못해서 찬성해 준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TV조선 얼마나 씹었어. 최순실 아바타라고 막 하고. 조선일보는 뭐라고 그랬는데. 애초에 타블렛 PC 그 엉터리 PC 터진 것도 조선 쪽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 무슨 부장? 아니 자기들이 이 탄핵을 선도를 해놓고 인격살인과 인민재판과 탄핵소추와 탄핵 인용과 이거 다 조중동이 선도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가 많아서 염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탄핵에 찬성해 준 거예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치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보기엔 김대중 씨는 치매든지 아니면 상당히 그 뻔뻔한 거짓말쟁이에요. 마치 저 문맥 보면 그렇지 않잖아. 저 문맥 보면 완전히 사물을 이게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씨 한 말을 보죠. 현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를 딛고 넘어서 가라라고 천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박근혜라는 뇌관을 안고 자중질환으로 자폭하고 좌파 세상을 인정해 줄 것인가? 원내 세력화를 노리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이를 밀어주는 원한 맺힌 친박들이 있는 한 야권의 보수 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 역대의 교육감 선거 꼴락이 십상이다. 박근혜를 미끼로 보수 우파의 분열을 노리는 정권의 음모가 작동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 소리 결국 뭐예요? 뜻은? 박근혜가 스스로 딛고 가라고 말할 리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근혜를 묻고 가야 한다. 문재인 586은 박근혜 사면 석방 꼼수를 두어 야권을 분열시키려 시도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박근혜를 묻고 가야 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살벌한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써야 원래 정론이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제일 먼저 조중동이 참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주류 제도권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유튜브 소셜미디어 때문에 조중동의 입지는 끝장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 유승민 등이 참여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세 번째로 박근혜 이미지를 옆구리에 끼고서 권력을 희롱하다 막판 탄핵 정국이 펼쳐지자 꼬리를 말고 도망간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등이 참여하고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이때 비로소 보수가 바로 서기 시작한다. 이제 다 내려놓자. 이렇게 써야죠, 김대중 씨.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저런 요소를 갖다가 그 사설이라고 써요?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으셨나? 일단 진실과 다르잖아. 탄핵은 분명히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유가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살인부터 시작해서 그걸 마치 문재인 586이 했는데 박근혜가 원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통치 스타일 저도 싫어해요. 박 대통령. 싫어했어요. 지금도 좀 깨어뚱깨어뚱해요. 그러나 통진당에선 누가 했냐 이거요. 정교조 법외노조와 누가 했냐 이거요. 개성공단 철수 누가 했냐 이거요. 민노총 탈퇴 자유와 누가 했냐 이거요.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누가 했냐 이거요. 이거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586이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과 언론 그리고 여론에 대한 장악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 하나하나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묵시적 청탁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식의 그 정말 현행법상 제대로 해석했을 때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연쇄 살인범 수준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뭐 마땅하다 정도까지로 인격을 망가뜨리고 인민재판을 주도한 건 누구냐 이거지.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아니요. 그거부터 인정하고 참여하고 시작해야지 지금 무슨 요소를 피고 있냐고. 그리고 왜 무슨 원한 맺힌 친박, 나는 우리 공화당 별로 지지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탄핵 까구 과자를 우리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얘기할까? 우리 공화당 생기기 훨씬 전부터 저는 이 문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고.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또 저는 원한 맺힌 친박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 사적으로 만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러면 깔깔거리고 잘 놀 것 같아. 그때 정치 잘 그만두셨다고. 그때 정치 그만두셔야 그거 한다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2017년 6월 말에 사람 보내가지고 김무성한테 보낸 메시지가 뭔데?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들이 지금 빨리 수습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수 굉장히 깊게 금간다. 김무성한테 그렇게 제가 메시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한 가진 사람이 보낸 메시지인가? 아니에요. 제가 탄핵을 까고 가자라는 거는 원한 때문에 까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따 나오겠지만 탄핵은 진실 거짓에 관한 문제거든. 그래서 탄핵을 덮고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아무 진실 존중이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 존중이 무너지면 사람이 폭도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원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 에너지 쓸 데가 없어서 원한에 에너지 쓰냐고. 김대중 씨, 당신이 원한을 그렇게 치부채게 기록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남한테 원한 맺힌 친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덤벼들어? 황당한 사람이네. 당신이 원한 끼고서 살다가 원한 끼고 관짝 들어가라고. 우리는 사는 거 바빠서 원한 따위는 잊어먹고 살아요, 보통. 원한은 잊어먹고 산다니까. 이거 원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탄핵 까고 가자라는 게 원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김대중 씨야말로 원한을 빼면은 인생이 성립 안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영감님 아니신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김대중이 뭐라고 말했냐, 이 지령에서.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탄핵이라는 과거에 함몰되어 있다라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그릇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김대중 씨는.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재집권은 충분히 예견된다. 결국 2027년까지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좌파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 근 10년 동안 한국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해체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대북 문제는 좌파가 이끄는 대로 변화할 것이다.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의 동무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애써 이룩했던 세계 10위 경제권은 옛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내년 4월 15일 총선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보수 우파는 아직도 탄핵의 여진 속에서 헤매고 있고 박근혜라는 어제에 함몰되어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악랄한 글이죠. 저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진실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번 종선에서 문재인 586 집단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10중 8구 유혈혁명으로 치닫게 된다. 이 유혈혁명가요. 이번 총선에서 다시 문재인 586이 이기면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저들은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해체를 음모했고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헌법농단 내란 음모를 태연히 실행하는 자들이다. 저들의 권력이 내년 총선을 통해 유지 강화된다면 저들은 중국 자유와 북한 해방이라는 물결의 정면으로 거스리는 대못을 우리 사회 곳곳에 무수히 박을 것이다. 그러나 바깥 세계는 인류는 문명은 분명 중국 자유와 북한 해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586이 지배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보수혁명이 주도하는 세계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유혈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소모적, 비극적 유혈혁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중동과 정치권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 통렬히 참여해서 자유애국 시민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중동과 정치권은 아직도 탄핵 원죄라는 어제에 함몰되어 있다. 김대중 씨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는 박근혜라는 어제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이 탄핵 원죄라는 어제에 함몰되어 있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자, 내년 총선 이기고 쟤들 정권 계속 가요? 아닙니다. 미중 전쟁에 의해서, 미중 문명 전쟁에 의해서 중국 자유화의 흐름이 가파르게 진행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언제든지 북한 자유화, 미국에 의한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의한 북한 전면 접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 쓰나미가 와요. 자, 그 상태에서 쟤들이 권력을 광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레임덕도 안 오고. 그럼 이거 정면 충돌입니다. 유혈혁명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쟤들이 이기고 내년 선거까지 북한 해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벌어질 일은 유혈혁명입니다. 정면 충돌하게 되죠. 나사가 바깥의 나사와 안쪽 나사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바깥 나사는 이렇게 도는데 이건 훨씬 더 큰 나사예요. 더 설집이 커요. 이 안쪽 나사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안 돌고 이렇게 돌아요. 그럼 안쪽 나사 우두둑 하고 뜯어지죠. 그게 유혈혁명이죠. 그런 소모적, 비극적 결과가 안 일어나려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586 집단이 패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586 집단이 패배하려면 이쪽의 보수가 정신 차리고 하나로 딱 돼야 됩니다. 이쪽의 보수가 정신 차리고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진실, 거짓 이것이 명확하게 그 원칙, 진실 존중이라는 원칙이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을 저지른 그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을 주도한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통렬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진실을 다 가려놓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김대중 씨?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원로예요? 어떻게 사셨길래? 진실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 이제 우리가 탄핵한 거 아니라니까. 쟤들이 탄핵했다니까. 우리는 그냥 박근혜가 문제가 많아서 그냥 찬성한 거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또 반복돼요.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이제 극단을 제외한 중간지대에서 박근혜 탄핵을 논의하는 보수의 대협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가 바람직하지만 봉합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타협과 양보가 절실하다. 이번 선거 기간만이라도 박근혜 문제를 예각적으로 첨예하게 다루지 말자는 종교시민단체 간 휴전제의도 있을 수 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의 모친상 때 빈소를 찾은 우리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한다.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 사면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아 능히 짐작이 간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날 영어의 몸이 된 것이 누구, 무엇 때문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는 희대의 소극을 본다. 우리 정치는 언제 박근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거 말을 여리저리 꽈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등이 박근혜를 용서해야 하고, 그러니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등이 박근혜의 문제점, 박근혜의 리더십 개판을 용서해야 한다. 이거 박근혜가 문제가 많고 박 대통령이 리더십이 개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소리가. 왜냐하면 김무성이 용서화해할 때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잖아. 그리고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등이 친박과 화해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를 적으로 안 돌리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친박은 박근혜 잘 묻어라. 묻는데 협조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적으로 안 돌리겠다 이 소리라고 이게. 그를 위해서는 박근혜를 묻어야 한다. 그런데 홍문종은 문재인에게 배려를 부탁했다. 문재인 586 집단이 탄핵 및 투옥의 주역인데 배려를 부탁하다니 홍문종은 벨도 없는 자다. 우리 정치는 하루빨리 박근혜라는 족쇄를 집어 던져야 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또 그 얘기 끼워 넣잖아요. 탄핵이 문재인 586이 주도해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를 또 끼워 넣잖아. 문재인 586이 주도해서 벌인 일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이 문재인에게 배려와 사면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이제 김대중의 주장인데 저는 뭐 사실 저도 자존심 상해요. 홍 의원이 배려라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런 용어 안 쓰겠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문재인 만났을 때 이제 박 대통령이 겪은 고난은 이제 물리적인 고난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여기서 더 고난을 계속 부당한 고난을 계속 그분께 드린다면 결코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홍문종은 이제 납작 엎드리고 들어가서 배려라고 얘기를 했죠. 홍문종 의원은. 그 점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